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원광대학교 소아치과 교실 안서윤 교수입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Management of the Developing Dentition and Occlusion in Pediatric Dentistry Using the Carry-Motion 3D Appliance입니다. 닥터 앵글이 1900년대 부종겹을 상악 제1대구치 교합 상태를 보고 제1급, 2급, 3급 부종겹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급, 3급 부종겹을 치료할 경우 일반적으로 치료 후반 전에 2급, 3급 상악 악강 고무줄에 의해서 교합관계를 1급으로 만드는 치료 개념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치료 말기에 환자에게 악간 엘라스틱을 이용하는 치료는 환자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치료 초기에 환자의 호기심과 협조도가 가장 높을 때 캐리모션 3D 어플라이언스로 구치 관계를 더 쉽고 빠르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캐리어 시스템은 캐리모션 어플라이언스를 세그먼트로 견치와 제1대구치에 본딩한 후 반대악 구치에 버튼을 본딩하고 6온즈, 8온즈 헤비 폴스로 4개월 전후 24시간 장착하므로 쉽게 구치 관계가 1급 관계로 바뀌는 사지탈 퍼스트 개념입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환자들에게 치료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이 사지탈 퍼스트 캐리 시스템을 이용한 여러 장르의 부종교합 케이스를 여러분과 함께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다음과 같이 5가지 정도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많은 요인이 발달하는 치열군 관리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치료의 전반적인 성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성공의 그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발달 중일 치열의 치료와 관련된 변수에는 다음 10가지 정도가 포함이 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첫째, 환자의 시간적, 정신적, 정서적 연령과 환자가 치료에 대한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둘째, 구간 습관의 강도, 빈도, 그리고 기간. 셋째, 치료에 대한 부모의 지원 정도. 넷째, 임상의의 지침 준수. 5번째, 2개 안면 구성. 6번째, 2개 안면 성장. 7번째, 수반되는 전신질환 또는 상태. 8번째로는 진단의 정확성. 9번째로는 치료의 적절성과 마지막으로 치료 시기입니다. 오늘은 먼저 아간면의 성장과 발육 부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간면의 성장과 발육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서로 비슷하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일란성 쌍둥이라 하더라도 미묘한 차이가 있죠. 불과 26조각의 뼈와 이를 둘러싸는 근육과 피부가 이와 같은 다양성을 만들어냅니다.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을 다루는 치과 의사는 머리와 얼굴 부위의 성장 발육에 관한 기본 개념과 전신적인 성장과 연관성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이와 연관된 지식을 임상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굴의 성장은 풍선이 부풀어 오르듯이 단순히 크기만 커진 것이 아니라 비례관계 및 형태적인 특성도 같이 바뀌기 때문에 어린이의 얼굴을 어른의 크기만큼 확대해서 비교해보면 같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의 얼굴과 어른의 얼굴이 확연히 다릅니다. 이는 장기간 성장의 흐름 속에서 얼굴을 구성하는 연조직과 경조직이 기능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성숙되면서 긴밀한 상호관계와 조화로운 성장 균형을 유지하면서 인접 구조물과 비례관계가 끊임없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얼굴의 성장에 관한 지식은 형태학적인 변화에서 나타나는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 이런 차이의 생물학적인 근거 및 이와 연관된 변이와 해부학적 결과, 그리고 기능적, 발육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각 구조물 간의 상호관계에 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얼굴의 성장은 유전적 요소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영양 상태, 신체 기능, 질병들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안면골의 성장이 어떻게 영향을 받으며 또 어떻게 조절되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부종교합이나 아간면 기형의 발생 원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의 조절 요인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견해와 가설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코의 모양과 턱의 형태, 미소 짓는 모양과 같은 얼굴 특성은 친척 간의 유사한 경향이 있고 유전됩니다. 치과적으로는 유럽 왕족인 합스버그가의 투상화를 비교하여 턱이 돌출되어 강인한 인상을 주는 특성이 유전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30년대에 스토크라드는 개의 교배 실험을 통해서 턱뼈의 유전 성향을 확인하였는데요. 유전적으로 턱뼈의 크기가 다른 종을 교배 시 악골 차이에 의해 부종교합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얼굴은 기본적으로 유전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얼굴의 성장 시 유전적 영향을 받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얼굴의 성장에 유전적 요인이 환경적 요인보다 우선한다고 동의하고 있으며 안면 구조물의 발생과 형성이 1차적으로 유전에 의해 조절된다는 사실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1800년대 후반 독일의 생리학자인 울프는 뼈에 가해지는 힘의 응력에 저항하는 구조로 골소주가 배열되어 있는 특징을 소개하면서 우플스 로우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는 뼈의 발육, 형태, 조직학적인 구조 및 물리적 특성이 그 뼈에 가해진 생역학적인 힘의 응력에 의해 조절된다고 하였습니다. 휘셔는 이와 같은 현상을 토대로 뼈의 성장은 뼈를 둘러싸고 있는 골막 조직이 결정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뼈의 성장은 봉합이 결정한다는 봉합성장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골막 부위에 유전적인 성장 요소가 내재하여 있어 성장을 결정하는 성장 중심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가설은 크라니얼 볼트의 봉합 부위에 골 조직이 첨가되어 성장이 일어나는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고 안면부에서는 상악골 복합체 후방과 상방에 위치한 봉합 조직의 증식으로 중안면이 전 하방으로 성장하는 현상을 잘 설명해 줍니다. 한편 뼈는 내부에서 압력을 가하면 이에 순응하여 형태가 바뀌는 현상이 사회학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얀마의 한 고산족은 성장하며 목에 금속 고리를 끼워 넣어 목을 길게 만드는 풍습이 있으며 중국에서는 장기간 강한 압박으로 발을 작게 만드는 전족이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뼈에 장기간 환경적으로 강한 압박을 가할 때 뼈가 변형에 순응되는 현상을 이 봉합 이론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봉합 부위는 환경적 영향을 받는 성장 부위이지 유전적 성향이 있는 성장 중심은 아니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얼굴의 성장에 관한 복합 이론과 연골 이론의 성장 기질은 대부분 환경에 순응하는 성장 부위로 밝혀져 유전적 성향이 있는 얼굴의 성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얼굴의 성장을 유전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뼈나 연골과 같은 단단한 조직이 아니라 기능을 하는 연조직에 의한다는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 1969년 모스에 의해 제시된 기능 모체 이론은 성장 중인 머리나 신체의 연조직 복합체의 기능으로 인한 자극이 조직 내 세포의 유전적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으로 호흡이나 저작 같은 기능을 하는 얼굴의 연조직 복합체가 성장을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머리뼈의 성장을 잘 설명해 주는데요. 두개간의 성장은 뇌 성장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예를 들어 뇌의 크기가 커지면 두개간에 가해지는 뇌의 압박이 머리뼈 간의 봉합을 이개시키고 이 부위에서 신생골이 채워져 두개간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두개적 연골성 성장의 유전적 요소는 이 가설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반 린드버그는 앞의 이론들을 부위별로 정리해서 설명하는 절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두개저, 즉 연골성 두개골에는 성장판과 같은 구조물, 예를 들면 접형 호두 연골 결합이 위치되어 있고 유전 성향이 강해서 내인성 유전 요인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유전 성향은 없으나 다른 조직의 유전 영향을 받는 부분은 외인성 유전 요인이라고 하고 이들은 전신적인 요인과 국소적인 요인으로 구분하는데요. 전신적 외인성 유전 요인은 멀리 떨어진 조직에서 전달되는 유전 요인을 말하고 성장 호르몬이나 성호르몬을 들 수 있습니다. 국소적 외인성 유전 요인은 인접한 조직에서 전달되는 유전적인 영향을 말하며 골막이나 봉합과 같은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악골과 하악골의 성장은 모스가 주장한 기능 모체 환경적 영향에도 순응하는데 이를 환경적 요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국소적 환경 요인으로는 근육 운동을 들 수 있으며 전신적 환경 요인으로는 호흡과 저작에 의한 영양 공급을 들었는데 이는 유전과는 전혀 관계없는 요소들입니다. 이 절충안에 따르면 상악골과 하악골은 기본적으로 유전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내재된 유전 요소는 없으며 성장 시 환경적 영향에도 순응하는 부위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중반 생물학적 전기 신호가 뼈의 성장을 조절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뼈에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면 골 기질에 미세한 변형이 생기고 이에 따라 악교 결정을 뒤틀림이 생겨 생물학적 전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피해조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형성된 전기 신호가 뼈모세포나 파골세포의 반응을 활성화시킵니다. 근육의 운동이나 연조직의 성장, 그리고 신체에 가해지는 중력의 영향에 의해서 뼈에는 항상 하중이 가해지고
석회화된 뼈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힘은 뼈의 기질을 미세하게 변형시키고 이로 인해서 미세한 정기적 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의 역치에 관하여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는 않았지만 보다 오목한 쪽에서는 음전하가 발생하고 보다 볼록해진 쪽에서는 양전하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된 음전하는 오목해진 면을 덮고 있는 고령성 결체 조직 내에 뼈모세포를 활성화시키고요. 그래서 신생골을 첨가시키고 볼록해진 쪽의 양전하는 파골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뼈를 흡수시킵니다. 이와 같은 기전으로 뼈와 물리적인 힘 사이에 평형이 되면 정기적 전하가 사라져 이제 재형성이 중단됩니다. 전신적인 성장은 유전, 기후, 인종, 영양 상태 및 사회 경제적인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청소년기의 신체적 변화는 얼굴이나 치열에 바르게 영향을 줍니다. 이 시기에는 혼합치열에서 영구치열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얼굴 성장의 전반적인 속도가 약간 증가되며 또 상악골과 하악골 간의 차별 성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얼굴의 성장에는 신체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현저한 급속 성장은 없으며 또 성장 속도, 발현 시기, 기간 및 성장의 종료 시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얼굴에서 급속 성장을 따라가는 구조물들이 있다면 키의 급속 성장과 함께 나타납니다. 두 번째 파트로는 성장 단계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육 연령 평가를 위해서 키의 최대 성장기와 수완골 방사선 사진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개체 간의 변이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체의 성장과 얼굴의 성장이 연관되어 있으나 이러한 관계로부터 얼굴의 성장 변화를 실질적으로 예측하거나 임상적으로 이용하기에는 그 관련성이 불완전합니다. 성장 단계의 평가 방법은 신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생활 연령, 치아의 성숙도, 신체의 성장, 성적 성숙도, 고울 성숙도 등의 방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중 치아의 성숙도와 생활 연령은 개인적인 편차가 심하여 개인의 성장 단계를 평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신체의 성장 중 신장의 성장 속도는 사춘기 성장 단계와 비교적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성장기에 대한 평가를 후향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며 신장의 성장이 사춘기에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최대 성장기를 알아내는 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사춘기의 성적 성숙도 역시 성장의 단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사춘기에 나타내는 2차 성징의 발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2차 성징을 파악하는 것은 실제 환자에서 불가능한 일이긴 하나 대략적인 2차 성징은 환자의 관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임상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치아 연령 또는 치령은 치아의 성장 정도를 나타내며 개체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방사선 사진을 통하여 미맹출 치아 각각의 석회화도를 치관, 치근의 형성 정도, 그리고 구강 내 맹출한 치아의 치근 형성 정도를 알 수가 있고 육안적으로는 구강 내 맹출한 치아의 수와 치식을 간단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상세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성장의 척도로 사용한 것이 바로 치령입니다. 드미리자는 파노라마 방사선을 이용하여 제3대구치를 제외한 하악 좌측 영구치 발육 단계에 기초한 등급 체계를 개발하였습니다. 헬만은 맹출된 치아의 수를 근거로 하여 각 단계를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골 연령 또는 골경 연령이라고 알려져 있는 스켈레탈 에이지가 있습니다. 뼈의 성숙 과정은 생체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아까 나왔는데요. 많은 성장 질환이 지연 또는 가속화된 골격 연령과 관련되기 때문에 골 성숙도의 평가는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골 성숙도는 손과 손목의 뼈, 발과 발목의 뼈, 경추골 등 신체 여러 부위의 방사선 사진을 이용할 수 있으나 주로 임상에서는 수완부 골과 경추골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PC만은 수완부 방사선 사진에서 키 스테이지를 설정하고 이를 먼저 확인하여 SMI 단계를 보다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그림과 같은 체계적인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PC만의 연구에 의하면 신장 및 상악 하악의 성장률은 SMI 단계에 따라서 신장의 최대 성장기는 남성에서 SMI 6에서 7단계, 여성에서는 SMI 4에서 6단계에서 나타냄을 알 수 있고 상악과 하악의 최대 성장기는 보통 신장의 최대 성장기 이후에 나타남을 알 수
수 있습니다. 남성에서 상악과 하악의 최대 성장기는 SMI 7단계로 여성에 비해 한 단계 정도 늦게 나타납니다. 또한 상악과 하악의 성장률은 유사하게 나타나나 마지막 단계까지 비교하면 상악의 성장이 하악에 비해 조금 일찍 완료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2009년 베르마 등의 연구에 따르면 수안부 방사선 사진을 이용한 2개 안면골 성장 평가는 비록 양적인 성장의 예측에 있어서는 신뢰할 수 없지만 성장 단계의 평가 시 유용하며 치료 계획의 참고 자료라고 하였습니다.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을 이용한 경추골 성숙도 측정법은 경추골 성숙도 측정법을 하기 위해서 수안부 방사선 사진을 찍지 않더라도 저희가 교정 진단 시 흔히 사용되는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에서 경추골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골 성숙 단계를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2개 안면부의 성장과 치아 위치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시 얼굴의 모든 뼈에 재형성과 변이 및 회전이 관찰됩니다. 특히 상악골과 하악골의 성장 변화는 치아의 맹출 정도, 맹출 방향 및 전후방적 위치에 영향을 줍니다. 봉합부의 성장, 하악 과두의 성장 및 재형성에 의해 상하악골의 전하방 변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상하악골의 전하방 변이는 봉합부의 성장, 하악 과두의 성장, 재형성에 의하며 치아의 맹출과 이동에 영향을 줍니다. 하악의 하방 변이는 맹출, 특히 구치의 맹출과 관계가 깊습니다. 성장 시 일어나는 맹출 및 과맹출을 결정하는 것은 하악골의 성장에 의한 변이입니다. 상하악골의 성장 변화에 따른 치아의 맹출 정도, 맹출 방향 및 전후방적 위치 변화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비상악복합체의 수직 성장에 따른 하악골의 변이 회전, 비상악복합체의 수직 성장, 즉 중안면의 성장량이 하악지와 중두개와 수직적으로 성장보다 크면 하악골 전체가 시계 방향, 즉 후하방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극 구치 관계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악치열의 수직 이동에 의한 보상. 만약 상악치아가 대합치아 교합될 때까지 수직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교합평면이 PM 버티칼에 대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최후방 구치는 교합이 되기 때문에 상악 전치가 소구치보다 더 많이 수직 이동합니다. 이런 수직 이동이 심하면 과도한 수직 피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비상악복합체의 수직 성장으로 하악골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된 후에 치열에서 수직적 보상이 안 되면 개방교합이 발생합니다. 즉 상악의 전치가 소구치의 수직 이동량 정도만 이동하고 대합치와 교합이 되지 않을 경우 앞에가 이제 벌어지는 개방교합이 발생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수직적 보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악 전치가 상방으로 수직 이동하여 상악치와 교합을 하게 되면 깊은 커브 오브 스피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커브 오브 스피가 심한 경우에는 하악 전치가 기능적 교합 평면보다 수직적으로 현저히 높아지고 상악 전치는 수직 이동이 적어 기능적 교합 평면에 근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악지의 수직 높이 증가는 하악체의 길이 증가, 전체적인 하악골의 길이 증가 및 키의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키의 급속 성장 시 하악골의 길이 증가도 관찰되는데 키의 급속 성장만큼 현저한 것은 아닙니다. 하악의 회전성 변이는 치아의 전후방적 보상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금속 임플란트를 성장기 어린이에 매식을 하고 성장기 변화를 관찰을 해봤더니 하악골이 임상에서 관찰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재형성하며 회전하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이같이 하악골 재형성 회전 성장은 성장 변화가 수직적으로 매우 큼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치아의 맹출을 위한 수직적 공간 확보의 측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큰 수직 성장을 이용해 수평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정상 성장을 보이는 만 4에서 20세 사이 환자에서 메탈릭 임플란트를 기준으로 두부 계측 방사선 사진을 중첩시킨 후에 재형성 회전 결과입니다. 중첩 결과입니다. 하악골의 실질적인 회전은 반시계 방향으로 19도이지만 두부 계측 분석에서 관찰되는 하악 평면 간의 변화는 3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은 하악골의 재형성 회전이 변이 회전으로 상쇄되기 때문입니다.
하악 우각의 변화와 함께 하악지 후 상방향으로 변화가 현저하게 일어나고 이와 동시에 교합 평면에서도 현저히 수직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악골의 재형성 회전과 변이 회전이라고 하는 두 가지 트랙에 의해서 이제 그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최종 결과치가 도출되게 됩니다. 하악의 회전성 변이는 치아의 전우박적인 보상에 영향을 줍니다. 하악이 보다 많이 전방으로 변이된 경우에 상악 구치가 보다 근심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교합 편면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상악이 보다 많이 전방 변이된 경우 하악 구치의 근심 이동량이 크고 상악 구치의 근심 이동이 최소가 됩니다. 얼굴의 각 구조물에 대한 성장 변화는 치아의 맹출 정도, 맹출 방향과 위치에 현저한 영향을 줍니다. 골격적인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치아는 맹출 정도와 맹출 방향 및 위치를 조정하여 골격적인 부조화를 보상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간단하게 상악골과 하악골, 특히 이제 하악골 위주로 조금 설명을 먼저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소아치과에서 진료를 보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소아치과 진료실에서 더 많이 빈번하게 이제 만나는 친구들의 부종교합 형태는 2급 부종교합보다는 3급 부종교합이 더 많습니다. 조금 더 조기에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쪽에 이제 앞에서 오늘 시작해서 그 기존에 많은 그런 3급이나 2급의 부정교합 치료를 위해서 다양한 장치들이 소개되어 왔는데 이제 좀 최근 임상에 도입돼서 또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이제 좋은 장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려고 이제 증례를 준비를 했고요. 이제 다시 3급 부정교합에 대해서 일반적인 고려사항 및 관리 원칙을 한번 되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상병명으로는 사실은 그 앵글시 부정교합 3급이라고 하는 코드는 이제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병으로는 메이저 오클루절, 그러니까 근심교합이라고 이제 명명이 돼야 되고요. 제가 진단서 쓸 때마다 매번 저희 전공의들한테 저도 헷갈려가지고 그 선생님 이거 근심교합이에요, 원심교합이에요? 저 물어보거든요. 네, 3급이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하악이 앞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근심교합이죠. 그래서 메조오클루잘이라고 이제 사실 공식적으로는 이제 명명해 주셔야지 되고요. 하악과 상악 또는 하악치아와 상악치아의 근심관계를 포함을 하고 이 관계는 치아 요인일 수도 있고 또는 비대칭이나 하악 전악 또는 상악 후악이 포함되는 골격적인 요인이거나 또는 하악의 전방 기능 이동 또는 이러한 요인의 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3급 부정교합의 원인은 유전적이거나 또는 환경적이거나 또는 둘 다일 수 있습니다. 치료 시 고려사항으로는 저희가 이제 안면의 손상을 줄이거나 제거해서 특히 어린이 환자의 심리적인 그런 혜택을 제공을 하고 성장을 보상함으로써 부정교합의 심각도를 줄이기 위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3급 부정교합에서는 제가 소아치과에서는 2급보다 3급이 많아요 라고 얘기한 것처럼 1차 또는 조기 혼합 채우기 시작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3급 부정교합에 대한 교정 중재를 계획을 할 때 고려할 요소로는 첫 번째 안면 성장 패턴, 그래서 앞쪽에 앞 강의에서 다 이제 학부 때 배우셨겠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그로스 앤 디벨롭먼트 부분에서 특히 이제 그 상악보다 하악의 그 성장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짚어 드렸고요. 그리고 AP의 이제 불일치양과 그리고 환자의 나이 그리고 왜 예상이 되는 환자가 이 치료를 했을 때 잘 따라와 줄 수 있는지의 협조도,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갈이가 완료가 될 때까지의 가능하다면 공간 분석 같은 것이 이제 고려할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급에서는 먼저 이렇게 1차 또는 차단 치료를 하는 것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성장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제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합이나 기능 및 신비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단 치료가 부정교합을 최소화하고 향후 이런 저희가 양악 수술 같은 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건 아닐지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3급 환자는 더 길고 예측할 수 없는 성장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앞에서 저희가 이런 1차, 2차 교정을 계속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수술이 일부 환자에게 있어서는 최종적으로는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 그 구개 확장기를 포함한 확장요법이나 기능성 장치나 또는 뭐 수정된 미니 플레이트가 포함되어 있는 상하 탄성체 같은 또는 뭐 침컵 같은 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 이런 차단 교정, 1차 교정 등을 시도해 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올해 저희가 뒤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이제 케이스들은 2018년도에 이제 3급에 이 새로운 그런 소개된 장치를 이제 사용을 해서 퍼블리싱을 한 페이퍼를 여기다 실었고요. 제목은 이제 이렇게 제하에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 논문이 이제 나와 있고 그때 실렸던 증례를 조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케이스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사실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제 골격적인 3급 부정교합에서 가장 많이 적용해서 쓰고 있는 장치는 사실 페이스 마스크인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TTBA라고 하는 장치를 이제 착용을 하게 하였고요. 조금 재미있게 이제 만 나이도 비슷하고 증상도 사실 조금 유사한 친구가 이렇게 그 여름 방학에 이제 저희 클리닉에 나타나게 돼가지고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TTBA를 사용을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통 14시간 정도 이제 착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그 반대교합이 해소된 다음에는 TTBA를 계속적으로 사용한 건 아니고 이제 EF 라인 가이드 어플라이언스라고 써 있잖아요. 구강 근기능 그런 장치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이제 문헌에 이제 실렸던 케이스를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치료 전 위의 상단 이제 구의 모습이고 군의 모습이고 파노라마 엑스레이 그다음 세팔로 상입니다. 반대교합이고요. 그리고 사실 만으로 8세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환자나 환자 보호자분의 주소는 이렇게 치아가 앞니가 거꾸로 물려요이고 턱이 사실은 뭔가 많이 본인들이 느끼기에 뭔가 주걱턱이라든지 뭐 턱이 뭔가 굉장히 크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인지하는 경우 조금 드뭅니다. 그리고 외양에서 보시다시피 사실은 뭐 얼굴이 이렇게 밉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TTBA라고 하는 장치는 저렇게 상악하고 하악 쪽에다가 군에다가 이제 착용하는 두 조의 그런 가철성 장치에 이제 상하악에 이제 고무줄로 견인을 하는 이런 장치죠. 그래서 이제 이 장치를 이제 착용을 했는데 아이가 척추조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논문을 이제 보내가지고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들께서 이제 유심히 이렇게 그 가운데 있는 중첩 전후 이제 중첩 그 날짜를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반대교합이 해소가 되냐라고 이렇게 조금 그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래도 정기검진 이루어졌을 때 좀 짧은 기간이었긴 했지만 이제 정기검진 후에 크게 6개월 정도 정기검진 했을 때 이제 당연히 리바운드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수치상으로는 이제 TTBA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밑에 결과표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결과값을 얻었고요. 이제 유사하게 이렇게 재미나게도 다시 이제 마지막 거 이제 치료 전후 중첩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이시는 거가 이제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친구는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인데도 사실 이번 주에 저한테 와가지고 그 2차 이제 이갈이가 거의 종료가 되고 2차 교정을 이제 상담을 하고 가서 이 친구는 뒤쪽에 이제 사진이 있고요. 이제 이 방학 때 2018년 여름방학 때 만났던 이제 비슷한 나이의 친구고 증상도 비슷했는데 이 친구를 이제 캐리모션 3D 3급 장치를 이제 사용을 했고요. 요 시기에 제가 좀 재미있게 완전히 유치어린 친구 1명, 그 다음에 이렇게 혼합치열 초반인 친구 1명,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영구치로 이제 교환된 친구 1명, 이렇게 3케이스를 이제 캐리모션 3D 3급용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그 논문에는 이 가운데 친구가 아까 TTBA라고 했었던 기존에 조금 이렇게 알려져 있는 장치랑 좀 대조군으로 사용하기에 조금 적합했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선정을 해서 논문은 게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군에는 이런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특징이
이 친구는 이제 하단에 보이는 거가 이제 장치가 이제 붙어 있는 사진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고무줄로 똑같이 3급으로 엘라스틱을 걸어가지고 이제 하악고를 이제 견인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건데, 이 친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송곳니가 나올 자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상악에서는 저희가 익스펜전하는 같은 회사에서 나온 장치입니다. 사지탈로 이렇게 앞쪽으로 AP를 조금 설측해서 밀어주는 장치를 추가적으로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오른쪽이 이제 치료 전이고 가운데가 치료 후인데 그 그림이 이제 두 개 중첩이고요. 그리고 맨 끝에가 이제 비슷하게 6개월 정도 유지됐을 때 이제 그 체크 펠로업 했던 거, 그리고 아쉽게도 친구가 이제 올해 들어서 코로나 후로 병원에 내원해주고 있지 않아가지고 최근 사진을 비교를 해서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이제 곧 겨울방학이 되니까 연락이 오거나 제가 조금 조바심이 나서 이제 궁금해서 아마 전화를 해서 한번 상태를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계획이고요. 이제 기회가 된다면 여러 선생님들한테 또 다시 한번 그 장기적으로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2차 교정으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지금 치료하고 있는지도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또 추가적으로 마련되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첩되어 있었던 사진, 그다음에 유지되고 있었던 사진에 이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밌게 이 친구는 2차 교정을 위해서 TTV에 썼던 대조군 친구는 이제 이번 달에 나타나가지고 얼굴 잘 유지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거의 그 치아가 다 이갈이가 종류가 돼가고 있는데 공간이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특절치가 조금 이렇게 락킹이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송곳니는 이제 내려오게 되면 약간 덧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턱이 뭔가 1차로 해놓은 거에서 크게 많이 현재까지 뭐 문제가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치어를 조금 더 예쁘게 마무리를 해야지 되는 이제 2차 교정이 필요하셔가지고 어머님께서 이제 저희한테 다시 정기검진 오셨고 이제 현재 군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2차가 조금 이제 간단해진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제가 그 2018년도에는 아까 말한 그렇게 세 케이스를 다 잘 진행을 했고, 최근에 이제 임상에서 많이 쓰고 있는 아이들은 나이를 진짜로 조금 아래 나이대로 진짜 유치혈기에다 조금 적극적으로 애가 행동 조절이 된다면, 또 장치를 감당할 수 있다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2020년 7월부터 이제 그 투명 교정 장치 브랜드 중에 하나인 인비절라인이 이제 이런 1차 교정 장치가 국내에 이제 유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장치가 3급 같은 경우에 상하기 전치부가 맹출을 해야지만 장치 주문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3급 부정기업 친구들 중에서 상하기 왜소한 경우, 그러니까 왜소학인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악골이 조금 발육이 부진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상악 전치부의 맹출도, 그리고 제1대구치의 맹출이 조금 하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뒤쪽에 장치가 들어가기 전에 뭘 해주고 싶은데 그럴 때 조금 이제 뭐 페이스 마스크를 예전처럼 다시 써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만으로 7세 남자인데 형아가 이제 2년 전에 아까 그 방학 비슷한 시기에 페이스 마스크로 이제 치료를 저한테 받고 정기검진 오고 있는 중이라서 보호자나 그 환자 또는 이 둘째의 협조도도 매우 좋고 저랑 관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캐리모션 장치와 캐리모션 장치 후에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인비절라인 치료로 이렇게 치료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제 조금 부모님께서는 구애 장치 아닌 구내로 뭐 똑같은 효과가 아니더라도 얼굴에다가 쓰는 모자 장치만 안 해도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좀 흔쾌히 이제 장치를 부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위치가 지금 이제 이렇게 교합으로 보시게 되면은 확실히 조금 위에가 작고 아래가 나와 있는 거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거고, 엑스레이를 보지 않으셔도 이제 상하게 전치가 내려왔을 때 반대로 이제 또 들어가게 생긴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둘 건지 나올 때까지, 아니면 뭔가 좀 적극적으로, 그런데 이제 페이스 마스크는 조금 힘들다.
그래서 이제 구내로 있는 이런 장치들을 활용하는 거가 이제 좋겠다 생각에 접근을 하게 됐는데요. 임상에서 제가 적용을 해 보니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치에다가 이렇게 할 때 유치 자체의 치관이 이제 높이가 낮습니다. 그리고 유치 자체는 사실은 영구치에 비해서 제가 잘 붙인다고 하더라도 이제 접착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무기질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잘 붙이긴 했으나 아이가 식사를 하고 뭐 이렇게 입안에 사용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모를까 이제 안강강 물기도 하고 좌우로 움직임이 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치부에 이제 있는 싱글 튜브하고 하악이 이미 이렇게 살짝 닿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시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떨어졌죠. 떨어져가지고 게다가 이제 여기는 제가 이제 대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친구는 이제 청주에서 살고 있는 친구고 아빠 직장이 대전인데 이제 장치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애를 계속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반에 3월 달에 붙이고 4월 달에 오고 5월 달에 오고 이렇게 매번 떨어져가지고 좀 컴플레인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바이트를 조금 이제 구치부를 띄우고 그다음에 구 외에서 약간 저렇게 장치 위치를 조금 더 조절을 해가지고 조금 최대한으로 낮게 위치를 바꿔가지고 다시 재접착을 했고요. 지금 2달 사이지만 이제 11번이 구내로 맹출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11번이 지금 사실은 반대교합으로 물리는 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붙였고요. 다시 붙이고 5월 달이었어요. 다시 붙이고 이제 집에서 고무줄은 잘 끼는 편이고요. 다만 폴스가 6온즈짜리 폴스 1, 그 다음에 그 8온즈짜리 폴스 2 이렇게 2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제 애기들은 사실은 폴스 2까지 조금 걸기가 시간이 짧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폴스 1을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비교적 고무줄을 잘 적응해서 잘 꼈고 파란색이 지금 안 떨어지게 조금 뭔가 요령을 피운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돼가지고 다행히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지고 이제 7월에 왔을 때 아까 5월 달 2달 사이인데 앞니가 이렇게 점핑이 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 되게 좋아하셨고요. 네, 현재 10월 달에 중순경에 찍었던 사진이고 이제 앞니는 1급, 그러니까 반대교합이 해소가 됐고 구치부도 1급으로 됐고 게다가 이제 앞니 2개가 나와서 인비절라인 폴스트로 이제 주문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자료 체득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6개월 정도 사이에 조금 수월하게 이렇게 1급으로 유도가 되고 뒤쪽으로 교정을 진행을 할 때도 이제 득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3급이 사실 저희 과에는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2급도 있고요. 2급이 조금 예전보다 느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위에가 큰 케이스보다는 사실은 아래 턱이 조금 작은, 턱이 정말 작아져서 생기는 그런 경우도 조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2급 부정교합의 일반적인 고려사항 및 관리 원칙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3급 부정교합 근심교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이제 반대니까 이제 디스토 오클루전이죠. 원심교합. 저도 진단 썼을 때 맨날 엇걸려요. 네, 일방적 또는 양측일 수도 있고 하악, 상악 또는 뭐 하악하고 상악 치아의 원위 관계를 포함을 합니다. 이 관계는 치아, 그다음에 하악 돌출 및 상악 돌출, 그리고 골격성 또는 치아와 골격 요인이 조합이 돼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시스테마틱 리뷰라고 해서 문헌을 쭉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앞서 3급에서는 차단이나 1차로 뭔가 조기로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권고한다라고 되어 있는 데 비해서 2급은 이렇게 앞 단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2차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구치료 교환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치료와 1차로 뭔가 조기로 개입을 하고 뒤로 가는 그런 거를 다 비교를 해서 이제 논문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부 연구에서는 이런 성정 조절 효과가 2급 부정교합에서는 이런 2급의 골격성 패턴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나와 있고, 물론 이제 일부 연구자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아니다, 조기 교정이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3급에서 페이스 마스크랑 마찬가지로 2급에서 헤드기어 그리고 이제 기능성 교정 장치들에 대해서는 이런 성장 치료에 대한 반응이 상당한 이제 개인 차가 있었고 또 양호한 결과가 반응이 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일부 이런 일부 보고에서는 이렇게 투 스텝으로 나눠서 진행을 조기 했다고 하면 치료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나중에 소구치 발치나 압교정 수술의 필요성을 드라마틱하게 줄이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어 있었고, 다만 저희가 그럼 조기 치료 왜 하냐라고 필요성에 대해서 묻는다면 3mm를 초과하는 큰 오버젯을 갖는 상악 전치부가 전돌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상을 초래하게 되고 암기 손상 위험 증가가 이건 확연하게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에 대한 2급에서 필요성은 어린이 청소년 외상을 줄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급이랑 똑같이 2급 케이스도 했는데요. 제가 마찬가지로 계속 비슷비슷하게 나이대를 이제 섞어가지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유치열에서 2급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혼합치열기의 2급, 그다음에 영구치열에서 2급에서 이제 케이스를 잡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언니가 이제 정기검진을 오고 있고, 처음 왔을 때가 초진인데 이때가 만 7세 사진이고요. 요렇게 앞니가 나와 있었는데 2급 아이들은 부모님이 특별하게 이거에 대해서 3급에 비해서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턱이 현재 상태에서는 앞니가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 턱이 많이 작은 것처럼 제가 보이지는 않아가지고 이제 저도 치료를 막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1년 후 체크했을 때 사진이고, 일단은 여기까지는 그냥 정상적으로 치아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여전히 앞니가 굉장히 이제 위험스러워 보이죠. 상악 전돌도가 꽤 크니까 이런 상태였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어금니 교환이 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만으로 9세인데 하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보시면은 구치부가 갑작스럽게 다 유구치가 조금 빠르게 교환이 완료가 되고 있고, 그런데 또 2급인데 위에 보시면 좌측에 견치가 매복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그 자리를 조금 만들고 2급을, 그러니까 어금니를 조금 뒤로 보내는 거가 가능할지가 궁금해져가지고 캐리모션 치료하고, 그런 공간이 생겼는데도 자발적인 맹출이 안 된다면 매복 견치의 견인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에 처음에는 유견치 쪽으로 26mm짜리 양측으로 길게 붙여놨다가 좌측이 먼저 유견치가 탈락하면서 이제 이쪽은 조금 다행히 제일 소구치가 먼저 맹출을 해서 20mm로 이제 좌측은 길이를 짧은 걸로 바꿔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구치부를 뒤로 보내면서 이제 4번, 5번, 그러니까 5번이 그 공간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맹출이 조금 쭉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하도록 유도했고, 하악에 이제 캐리모션을 붙였을 때 그 아치바가 떨어질 때는 완전히 떨어지는 것보다는 붙어 있고 덜렁덜렁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2급에서 똑같이 하악 튜브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위에 있는 아치바는 안 떨어졌지만 튜브가 잦은 탈락으로 이제 자주 왔어요. 자주 왔는데 일단 고무줄은 잘 걸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개월 정도 됐을 때 오른쪽은 그래도 잘 치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걱정했던 것처럼 왼쪽 위에가 계속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번 방학에 여름 방학에 수술해야죠. 그래서 이번 방학에 이제 그쪽을 수술을 해서 이제 23번을 견인을 진행 중이었고, 이제 10월 달에 다행히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와가지고 됐는데 그 캐리모션 2급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공간을 만들어서 매복 견치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앞니는 아직 조금 이제 전돌되어 있는 경향은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금 하악 전치도 라비오 번원 되면서 약간 위아래가 좀 더 나와 있는 것 같이 지금 이렇게 보여가지고 현재 상태는 일단 이렇게 이제 개선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친구도 이제 이갈이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배열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를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한 마무리 교정이 계획이 되어 있고, 당연히 앞쪽에 이런 장치를 썼기 때문에 뒤쪽이 조금 쉬워지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2급도 이제 장치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일단은 저도 새로운 장치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게 돼가지고 재밌었고,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장치가 있습니다. 임상에서 조금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고요. 일단은 지금까지 이렇게 부족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요일에 이제 휴비트 심포지움이 개최됩니다. 캐리모션 3D 어플라이언스 게임 체인저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저 이외에 박창서 원장님, 그리고 최강효 원장님, 황경문 원장님께서 함께 하실 거고, 그날은 이제 오후에 이제 길게 저희가 시간을 비워서 준비를 하는 거라 질의응답 시간도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 오늘 좀 굉장히 맛배기로 간단히 보여드렸잖아요. 그날은 좀 등례 위주로 조금 더 저 말고 다른 원장님들 것도 같이 보실 수 있어요. 추가적인 질문 사항은 그날 받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개론적인 강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